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마른 여성보다는 약간 통통한 여성이 더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성 골반 부위에 적당한 지방이 있어야 태아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신의 건강과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VJ 특공대 오늘도 주변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 바로 119 소방대원인데요.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대형 화재 진압부터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까지 이들의 하루 출동 건수는 무려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긴급 출동, 그 숨막히는 현장을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긴급 출동 사건이 발생했다. 목숨 내놓고 지나가다시피 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인명구조 현장부터 초대형 화마와의 숨막히는 사투까지 119 소방대원들의 숨가쁜 출동 일지가 지금부터 공개된다.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서울 영등포, 어김없이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최소의 화재가 났다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1분 1초 다투고 달려간 현장. 붉은 화염이 이미 목재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통 불이 아님을 직감한 소방대원들. 속전속결 성난 불길을 잡기 위한 대원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진다. 하지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초당 20kg의 물을 쏘아대는 초강력 물대포가 등장하고 나서야 단순히 불길 잡기에 성공. 밖에 이제 보이는 불은 금방 꺼지는데 이제 안쪽에 이제 내부에서 타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잔화 정리하려면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갑자기 안쪽에서 들리는 폭발 소리. 나 같은 거 얘가 많이 있다고 틀림없이. 다량의 인화물질과 폭발 위험 때문에 대형 화재가 예견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아직 옆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위험천만한 현장 진입 작전 끝에야 비로소 화재는 진압이 됐다. 일부에 쌓는 목재 누군가 버린 그 불씨에서 불이 나가지고 안으로 타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화재 조사 작업. 12시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여기. 재산 피해도 있으신데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어떠세요? 아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의 마음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목재들이 화염을 키운 원인. 불길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았다면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찔한 현장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큰 가연물이기 때문에 포동진압 아니면은 이거 뭐 그냥 대화죠, 대화. 이번엔 대형 빌딩 화재 현장. 짙은 연기로 한치 앞 분간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침없이 출입구부터 깨고 보는 대원.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바로 인명피해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형 빌딩 화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명피해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 이쯤 되면 무엇보다 인명대피가 우선이다. 줄줄이 비상계단으로 몰려나온 사람들. 먼저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급선무. 급박한 상황, 지켜보는 사람도 피가 마르는데 대원들의 침착한 구조 작업이 큰 화를 막았다. 이면 다 대피시켰어요. 인명 대피와 더불어 불길 잡기에 성공한 소방대원들. 본격적인 화재 조사에 나서는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화재의 원인은 바로 부주의에서 온 것이라고. 이 부분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담배꽁초를 제대로 소각을 안 해가지고 버려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죠. 비슷한 시각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진 화재 현장. 하늘을 집어삼킬 듯 뿜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니 화마의 위력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게 불 속에 갇힌 사람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 국대 닫힌 문. 구두대가 아니면 누가 따냐. 번개 같은 솜씨로 단 3초 만에 문 따기 성공. 연기가 자욱한 파가 인명피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인데 역시 사람 없지? 1시간이 넘는 치열한 화재 진압 후 성난불이 휩쓸고 간 현장은 참혹 그 자체. 가공할 화마의 위력 앞에 몸서리가 쳐진다. 주인입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집주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따로 없다. 예, 세사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대. 우리만 피해보면 괜찮지만 이 집 쫓아 그러시면 위에는 우리만 피해보면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지만 불낸 당사자는 따로 있었던 것. 이러고 위에 문을 잠가놓고 가도 불을 불려놓고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아주머니. 집에서 언제 나갔냐고.
오늘. 예? 아니, 묻는 말에 묵묵보다 큰 충격을 받은 듯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더니 원인은 따로 있었다. 미치게 내 먼저부터 완곡하다. 술 많이 먹지 말이, 담배 뿌리 불내게 술 먹지 말이. 내가 그 맞추면 내가 닭달 안 하다. 최중 상태에서 제대로 끄지 않고 나온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 그놈의 술이 왼소다 왼소. 갑자기 분주해지는 대원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데 화재 나가지고요. 지금 다른 데로 이동 중입니다. 다른 데도 화재 났어요? 예. 이렇게 동시에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심 속에 어둠이 내려도 하루가 끝나지 않는 119 소방대원들 출동 또 출동. 이들의 하루 출동 건수만 무려 3천여 건이 넘는다. 119 상황실로 긴급한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울리며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 반짝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밤중에도 출동입니다. 추락한 환자란 말에 촌각을 다투며 달려간 현장. 사태가 심상찮아 보이는데 가게 안에 있었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뭐 소리 나더만은 아저씨가 사람 떨어지다는 게. 추락한 원인은 알 길이 없으나 일단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나 다를까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이젠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만이 남았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과속운전도 불사. 드디어 도착한 병원. 더 이상의 악 없이 응급실에 왔지만 추락한 이유가 궁금한데.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문을 탁 잠가고 화장실에 문을 잠그자마자 내일 뒷봉기라. 스스로 생애끈을 놓으려는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하면서 듣게 된 안타까운 사실. 오늘 자기가 자퇴한다 해서 자퇴했다가 원래 머리 쪽에 좀 문제 있어서 입원시키려 했는데 원래 또 간다 해서 갖고 갔다가 떨어졌나? 왠지 씁쓸한 현장이지만 오늘도 고급대원들 인명구조는 임무 완수. 낙상 환자는 특히 이제 3층에서 떨어진 환자가 돼가지고 높이 때문에 내장, 장기가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또 다른 현장. 이곳 역시 자살 기도로 추정되는 사건인데 20대의 한 여성이 다량의 약을 먹고 자살 소동을 벌인 것. 괴로운 속사정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이 최선은 아니다. 부산에서 접수된 자살 기도 사건. 역시나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이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 딸이 엄마가 다량 복용한 약을 보여주는데 약의 정체는 오리무중. 더 이상 채취할 시간이 없다. 요즘 빈번하게 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약물 복용 자살 사건. 환자들이 먹은 약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응급처치와 더불어 구급차 안에서 해야 할 일. 잠을 되게 밤에 못 자거나 이러면 한 날씩 이렇게 드시는 걸로 집에 가지고 있었다. 온 가족을 놀라게 했던 사건은 이렇듯 무사 이송으로 끝이 났다. 약물 복용 같은 경우는 무슨 약을 먹은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서 빨리 위세척을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렌을 울려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합니다.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 누가 아니랄까봐 구조 대상은 언뜻 보기에도 곤드레 만드레 취객. 피로 흥건히 물든 옷과 현장을 보니 한눈에 사태 심각성 직감되고. 술이 취해서 내려오다가 둘이가 내려오다요 떨어져 보가 그래 머리를 깼는가 봐. 불의 심줄보다 즐기다는 술 힘으로 한바탕 힘자랑에 막무가내로 진료 거부까지 하는 이 남자. 급기야 경찰까지 도착하는데 경찰관에게 옷을 집어던지는 이 강 큰 남자를 보게나. 이대로 놔두면 바다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볼 일. 또다시 난동을 부리는 남자. 내팽개쳐진 붕대를 보니 구급대원들 속이 타들어간다. 지죽을 줄도 모르고 술 처먹고 저 사나 보면 안타깝죠. 간신히 구급차에 태우고 천신만고 끝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술에게 말초신경을 제압당했는지 의료진에게도 난동 아닌 난동을 피우는 이 남자. 그 황망함에 씁쓸함을 감출 길 없다. 술 먹고 이렇게 다친 환자가 가장 이렇게 구급하기가 힘듭니다. 지나오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욕도 얻어먹어가면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안 들어주면 또 누가 들어주겠습니다.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출동. 인파를 보니 제대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듯한데
선로 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지금 저 사람이 저 열차에 부딪혀 갖고 이거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저 확인한 중이에요. 전동차에 치인 부상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 확인에 또 확인. 알 길 없는 부상자의 행방에 어리둥절하긴 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 CCTV 확인 작업 들어가는데 선로를 건너던 한 여성이 전동차가 들어오자 빈 공간에 몸을 숨긴 후 전동차가 정지하자 플랫폼을 올라와 유유히 사라진 것이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또 다른 황당 사건으로 출동한 대원들. 구급차를 콜택시로 하는 철면피 만취 환자가 그 주인공. 아저씨가 생각하기 아저씨가 응급을 한다요? 이럴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대원들. 진짜 심장마비나 이런 거 오신 분들은 5분 안에 찾지 못하면 사망하시거든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닥쳐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작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할 때 달려가는 특별한 구급차도 있다. 임산부 전용 구급차인데 출동 지령에 맞춰서 임산부 예약하신 분 집 앞으로 저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구급차를 예약한 한 임산부. 임신 후 5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접수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다. 며칠 안 나오셨죠? 분만은 이번 일요일. 그죠? 네. 달리는 병원이라 불리는 이 구급차는 위급 시 임산부에게 필요한 최신 기계들이 갖춰져 있다. 편하게 오니까 그 점이 좋고 어떤 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다른 처치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119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한 구급대원들. 불 외에도 이제 구조 공급도 여러 분야로 지금 다른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이 총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화재 현장이 발생했다. 이쯤 되면 목숨을 건 아찔한 역주행도 불사해야 하는데 목숨 내놓고 지나가다 실패해야 됩니다. 안 비켜주게. 긴급 방송을 해보지만 발길 잡는 교통 혼잡 상황에 갇혀버린 소방차. 이럴 땐 중앙선이고 뭐고 없다. 무려 10대의 소방차가 출동한 화재 현장은 주택가 밀집지역. 자칫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백주대낮 강아지들이 대피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대피된 상황. 화마와의 전쟁을 선포한 용감무쌍 대원들. 과감히 불길 진압에 나서는데 폐허로 변해버린 음식점 안.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화재의 원인은 바로 전기합선. 전기합선은 부추에 이어 화재 원인 2순위.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현장. 긴박하게 들어오는 소방차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소방대원들. 폭발할 듯 튀어오르는 불꽃에 태풍을 연상케 하는 검은 연기를 보니 쉽게 잡히지 않을 초대형 불임을 짐작케 하는데 그 열기에 아연 실색한 사람들. 퇴근하고 나서 집에 딱 도착하는 시간 정도였어요. 딱 엎었으니까 전화 왔다고 오더라고요. 슈퍼 공중물대포 등장해주시고 화재 진압 베테랑들 모두 투입됐지만 제대로 성난 불길 잡기엔 역부족. 가구가 잔뜩 쌓여있어요 지금. 네, 완전히 터널가 접대가 돼 있어가지고 전부 장롱이라 지금 가구 창고기 때문에. 혼란집에 부채질하는 최악의 상황. 인근에서 동원된 물탱크 차만 25대. 내로라 하는 화마 잡는 사나이들. 쉬는 날 반납하고 모조리 총 출동했다. 비상 소집을 했습니다. 화재 규모가 커가지고 피건자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 인원이 100여 명 되니까요. 거기다 동급 최강 완전 무장한 대형 토크레인까지 등장하는데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요. 이걸 부셔내야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좀 헐어내고. 불길 잡는 데 방해됐던 울트라급 장애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초전박살나고 연이어 불타는 지옥에 화염 잠재울 물대포 들고 불길을 넘나들며 보이지 않는 불씨 하나까지 잡고 나면 화재 진압 성공! 화재가 완전 냈고 잔불씨 이제 잔화정리 단계입니다. 큰 불 잡고 한숨 돌린 현장. 반가운 지원군이 도착했는데 소방 쪽에 주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민간인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뭐 이렇게 준비했어요? 컵라면, 김치, 물, 생수 이런 거. 목숨 건 화재 진압 후에 먹는 컵라면 한 사발 속엔 그들의 땀이 함께 녹아있다. 이렇게 식사 못하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일상인데요, 뭐. 해마다 하잖아요, 맨날. 이때쯤 되면은 화재라면 먹으면서 꺼요.
불꽃보다 더 불타는 사명감으로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인구 소방대원들. 이들의 숭고한 땀방울이 헛되이 쓰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공짜로 무엇인가를 배운다. 공짜니까 기분 좋고 왠지 돈 버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법부터 라떼 아트까지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 무료 강좌가 있는가 하면 샌드위치 맛의 숨은 비법을 가르쳐주는 공짜 강의도 있다고 하네요. 가슴 뿌듯한 공짜의 세계를 VJ 특공대가 소개합니다. 돈 주고 배워도 아깝지 않고만 공짜로 배운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돈 버는 무료 강좌를 찾아라. 무료 강습이란 거 보고 당장 달려왔죠 제가. 인기 만발 댄스부터 바리스타까지 아는 만큼 고르는 재미가 있다. 배워서 돈 버는 이색 무료 강좌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뜬다 하는 외식업체들의 입맛 연구소 이대앞.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가 입맛을 평정했다는데 즐비한 샌드위치점만큼 선택의 폭도 넓단다. 입만 유혹 위해선 차별화 전략은 필수. 요즘 제가 샌드위치 푹 빠져서 살아요, 진짜. 이곳 역시 대표 이색 메뉴 있으니 이름하여 롱 샌드위치. 그 길이가 무려 80cm에 달하니 들어가는 재료의 양 또한 만만찮고. 몇 인분이나 될까요? 이게 한 5인분은 될 것 같습니다. 롱 샌드위치 쇼 뗐어도 크긴 매한가지. 대충 한 끼, 오 노. 샌드위치 멋진 한 끼 웰빙식으로 딱이란다. 배부를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입맛연구소에서 합격점 받은 샌드위치. 그 열풍으로 샌드위치 무료 강좌까지 열렸다. 평소에 샌드위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무료 강습한다고 그래가지고 배우러 왔는데요. 간식에서 한 끼 식사로 등극한 샌드위치.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 예전에는 그 샌드위치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가 상대적으로 요즘 많이 높아지니까요. 창업도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느낌 아시겠죠? 네, 오케이. 손 한번 떼볼까요? 네, 이렇게. 샌드위치만 좌우하는 제일 조건은 빵. 지금 만드는 게 샌드위치 빵의 대명사라는데 한인이라는 빵인데요. 식빵보다는 약간 더 쫄깃한 맛이 있고 바게트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하시기엔 씹히는 맛으로 굉장히 좋은 빵이에요.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빵.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에 촉촉한 속살이 일품이란다. 한인이 속 채워줄 재료 그 속에도 법도 있으니 오픈되어 있는 면 쪽이 있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눈요기로 좋아요. 눈으로 먼저 먹고 맛으로 즐기는 샌드위치. 재료 넣을 때 색깔의 조화도 중요하단다. 김밥 옆구리 터지듯 삐져나온 속살 막는 법도 있으니 기름 먹인 포장용 유산지로 폭 싸서 살짝 잡고 부드럽게 잘라주면 보기 좋고 먹기 편한 샌드위치 완성. 또띠아와 만나면 멕시칸 샌드위치요. 베이글과 만나면 베이글 샌드위치. 빵이 차별화된 샌드위치 되겠다. 샌드위치도 배우고 먹고 그야말로 금상첨화.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조금 더 붙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샌드위치 전문점. 이곳 역시 샌드위치 열풍과 함께 무료 체험 교육을 한다는데 화이트 브레드라고 해서 밀로 만든 거. 로즈마리 팜이라고 그래서 로즈마리 치즈와 허브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자르시면 빵과 속을 같이 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속 빵빵하게 채우기 위해선 속을 열어야 하는 법. 같은 두께로 자르는 게 포인트. 샌드위치 빵 자르기로 체험 시작되는데 보기엔 쉽지만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빵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자르실 때 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빵을 잘못 잘라서요.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단순해 보여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되는 건 없다. 푸짐한 속 쓰러지지 않게 쌓는 것 또한 요령. 햄만 4가지에 갖은 채소까지 속재료가 무려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막 안에 햄 종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빵빵하게 채운 샌드위치 자를 땐 칼을 45도로 기울여 잘라야 한다는데 끝까지 안 잘려서 그렇죠. 예.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샌드위치 무료 체험 교육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거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제가 능력이 되면은 창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이곳의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화제의 무료 강좌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린다는데 각종 커피 추출기가 장식된 이곳에서 공짜로 가르쳐주는 것은 커피를 볶는 거라든지 커피를 좀 추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눈으로 즐거운 라떼 아트라는 것까지
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바리스타 과정을 공짜로 배운다. 생두구별로 바리스타 입문하고 이 기계의 정체는 뭘까? 커피를 볶는 과정입니다. 활활 타는 불꽃 위에 돌아가는 드럼통, 생두에 약 220도의 열을 가해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드는 로스팅 과정 되겠다. 수강생들 마치 신기한 장난감을 본 아이 같은데 이런 기계 같은 거를 이제 일반인이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딱 나와서 보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피의 맛을 창조하는 마법의 순간을 거친 원두, 그 열기 뜨겁고 볶는 정도에 따라 그 맛 달라지니 가볍게 볶을수록 신맛이 강하고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한 커피가 된다는데 향이. 향이 이제 깊어요. 네, 여기가 기름기가 좀 있어가지고. 향이 깊은 것 같아요. 네, 기름 냄새가. 커피를 볶는 정도에 따라 9단계로 나뉘니 각국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의 특성에 맞도록 단계를 정하는 것이 커피 맛을 좌우한다. 습득할 겁니다. 바리스타 과정의 백미 라떼 아트. 두 가지가 일단 되면 다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두 가지가 나뭇잎하고 하트. 우유의 온도, 손목의 높이, 우유 양의 조절이 나뭇잎 그리기 포인트. 나뭇잎과 하트만 응용하면 라떼 아트의 세계 무궁무진하다는데 이게 알타리무라고 하죠. 우유로 그린 커피 위 예술, 핀으로 그려내는 10초 미학. 곰과 타지마할까지 수강생들의 눈길 마음 사로잡아주고 꿈보다 해몽이라 했던가 거침없이 그린 그림 추상화가 따로 없다. 제가요 피카소 그림을 좀 만들어봤어요. 바리스타 그 가야 할 길은 아직 먼 곳에 있는 듯한데 일단 커피를 이제 돈 안 내고요 와서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애들이 다 커서 내년이면 전부 대학을 가니까 노후 대책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가게 한번 열어보시게요? 네. 서울의 공연장 앞 길게 선줄이 꼬리를 무는데 네, 원더걸스 보러 왔어요. 원더걸스 등장에 객석 자지러지고 쉬운 멜로디의 벚꽃 댄스 매력 발산하니 텔미 중독 증상 바로 나타난다. 흔들고 싶은 욕구 공연장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텔미 댄스 이어진다. 원더걸스 최고! 요즘에 이거 다 잘 쳐나봐요. 저 학교에서 인기 짱이에요, 짱. 모르면 간첩. 텔미의 광풍 댄스 학원에 부는 건 당연지사. 남성들에게 더욱 인기라는데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집에서 동영상 보고 배우는데 너무 안 되길래 무료 강습이라는 거 보고 당장 달려왔죠, 제가. 텔미 춤 어떻게 하면 잘 출 수 있을까? 한 자리 모인 사람들 벚꽃 댄스를 향한 열정만큼은 원더걸스 뺨치는데 하늘로 좀 더 올리세요. 팔 크고. 오케이.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적 봐도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뻣뻣하게 서서 손만 이렇게 찌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힙을 같이 다 찌르는 모습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디스코 동작을. 어깨춤, 팔찌춤, 흔들흔들춤 세 가지 동작만 제대로 익히면 텔미 댄스 문제없단다. 어머니의 핵심은 뭔가요? 어머 핵심이요? 깐식한 거죠? 깐식하게. 원더걸스의 탈을 쓴 듯 깜찍함 보여주는 젊은 오빠들. 가장 잘한 팀에게는 저희 무료 수강권, 1주 무료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배우고 무료 수강권까지? 우리는 섹시미로 승부하는 원더걸스예요. 여기 남성팀인가요? 예, 남자팀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여기 남성팀 꼈어요? 글쎄요, 등치가 남자 같아서 그런가요? 외모는? 외모는 여자잖아요. 자, 원더걸스 박수! 일주일 무료 수강권을 잡아라. 팀 배틀이 시작됐다. 몬데걸스 깜찍함으로 승부를 건 듯한데 이에 질소냐 원더보이즈의 깜찍함 또한 만만치 않고 깜찍함이 안 된다면 열성적으로 무료 수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텔미 댄스 1등은 과연 나에게 말해봐. 1위한 원더! 젊은 오빠들 깜찍춤으로 1등하고 기념 촬영도 잊지 않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뭐 회사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어디 뭐 야외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사람들의 시선 한 몸에 받는 이 있었으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올림머리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평범했던 묶음머리 눈 깜짝할 사이에 우아한 스타일로 변신하고
뒤에 눈이라고 의심갈 정도로 혼자서 척척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데 신기하던데 진짜. 배워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올림머리를 배우고 싶다면 여기 다 모여라. 셀프 스타일링부터 예식장 올림머리까지 무료 강좌 펼쳐진다는데 예쁜 올림머리를 배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뭐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림머리 첫 번째 단계는 흘림 방지를 위한 웨이브, 두 번째 틀이 망가지지 않게 볼륨을 살리기 위한 빗질을 해주고 중앙에 점을 잡아 실핀을 꽂아주면 올림머리 완성. 의상과 장소에 따라 올림머리 모양 다양하게 연출된다는데 한복에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느낌의 퓨전업 스타일을, 드레스에는 세미업 스타일을, 정장에는 내추럴업 스타일이 제격이란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스타일을 다시 한번 할 때 참고사항으로 찍어놓는 거예요. 올림머리 무료 강좌 거친 후 출장 서비스로 부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데 새로운 업 스타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업 스타일 할 때 항상 잔머리가 많이 나와서 그거 처리하는 게 곤란했었는데 여기 원장님한테 그 비법을 배웠어요. 무료로 헤어도 업, 기분도 업. 돌잔치가 열리는 뷔페. 텅 빈 테이블 사이를 동분서주하며 시작 전까지 가장 바쁜 사람이 있으니 풍선한테 달인. 저녁 타임 손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만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풍선 아트는 돌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꽃이라는데 아까운 풍선 날려면 그것도 굉장히 비싼 풍선인데 천장은 물론 벽, 바닥 입구까지 각양각색 풍선 장식 손님 맞을 준비 완료. 풍선 장식 분위기 업 시키며 제가 톡톡히 한다. 이렇게 받는 돈이 한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아 예쁘네 하려고. 예.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어요. 매주 월요일이면 풍선 아트 기본 원리와 응용, 창작까지 배울 수 있는 무료 강좌가 열린다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려보세요. 그러면 1초 만에 만드는 칼. 1초 만에 만든 칼, 요술풍선의 기본이요. 칼을 응용해 예쁜 꽃을 만들고 이렇게 배우는 요술풍선만 20여 가지. 4회로 진행이 되어요. 파트별로 이제 매일 배우는 내용은 다 다르고요. 풍선 아트의 생명은 사이즈 맞추기. 정확한 사이즈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 달라진다는데 사이즈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 있으니 사이저는 풍선의 지름을 재는 자되겠다. 다음 단계는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고 따라하면 초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 잘 만든 것 같으세요? 네. 이거 누구 주실 거예요? 이거 제 방에 걸어놓을 거예요. 며칠 있으면 결혼 기념일인데요. 남편과 함께 걸어놓고 놀 거예요. 사랑해 자기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 요리학원. 텅 빈 강의실 요리 강좌를 위한 재료 준비로 바쁜데 닭발에 닭모래집 곰장어까지 어디선가 많이 보던 식재료인데 오늘 포장마차 무료 강습이 있어서요. 학생들 많이 올 것 같아서 재료 많이 준비했어요. 포장마차 창업 준비생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넣어서 이걸 이렇게 꼬드득 이렇게 주물러. 그러면 안에 있는 기름기도 약간 떨어지면서 좀 약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인 닭모래집부터 포장마차 안주의 대명사 곰장어 구이 등 베스트 메뉴 선정. 그렇다면 이 안주의 특징은 뭘까? 포장마차 안주들의 생명은 신선해야 되고요. 재료 손질이 간편한 거 그리고 조리법이 복잡하지 않은 거. 포장마차 안주 무료 강좌. 창업을 위한 알짜 노하우 쉴 새 없이 공개되는데 포장마차 안주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집에서 이제 쉽게 해먹어 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매콤하고 얼큰한 맛이 포장마차 안주의 특징. 잘 만든 양념 하나면 낙지 떡볶이부터 닭발까지 포장마차 안주 문제없다. 맛있겠다. 익기도 전에 손절로 가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쫀득한 닭발부터 포장마차 대표 곰장어, 소주와 찰떡궁합, 닭모래 볶음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잘했죠. 이제 장어도 많이 있어 보이고 깔끔하게 나오고 음식이. 먹어봐. 칭찬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포장마차 안주 한 점. 맛이 어때요? 활기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포장마차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수강료는 공짜, 내용은 알짜. 모르면 손해, 알면 돈 번다. 현명한 당신, 이생 무료 강좌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 조사에 따르면 연인과의 데이트 중에 30%의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싸움이라는 미명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건 기본이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위험한 데이트, 애인 폭행의 실태를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무서운 세상사.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깃다리를 던진다거나 가위를 던진다거나 심지어는 칼로 목에 위협을 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때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사랑이란 핑계로 자행되는 폭력은 단순한 사랑 싸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 야산으로 애인을 끌고 와 구타하고 위협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때리고 삽으로 때리고 여기다가 무릎을 꿇쳐서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마대자루를 씌우고 죽여서 안매장시킨다. 애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데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집중 고발한다.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곳에서 싸움을 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는 건 흔한 일이다.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에서 데이트 폭력은 시작되고 그 피해자는 점차 증가 추세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하는 문명의 이제 이기들이 조금 생기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스토킹처럼 추적할 수 있다는 점, 예전보다는 인스턴트식 만남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폭력을 행하기에 좋거든요. 데이트 폭력은 폭언과 폭행으로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애인 살해 사건까지 초래했다.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하여튼 사귀어오는 과정에서 종종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격분해서 범행이 이런 것 같습니다. 주방용 과도는 순식간에 흉기로 변했다. 얼굴, 머리, 등 이런 부위가 한 20여 개소로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사랑했던 애인을 애인의 손으로 싸늘한 주검을 만든 것이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가해자 친구의 집. 당시 충격으로 친구는 사건 현장인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 중이다. 유일한 목격자인 친구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할까? 여자애가 이제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싶고 나를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만나달라고 울면서 그랬어요. 무릎 꿇고. 용의자의 부탁으로 친구는 밖으로 나왔고 그 후 문은 굳게 닫혔다는데.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리기는 하셨어요? 아 그럼 당연하죠. 기획소리 들리는데. 기획소리가 안 돼서 안 났죠. 뭔가 꺼림칙했던 친구는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참혹한 사건은 이미 벌어져 있었다. 많이 놀랬지요. 뭐 놀란 정도는 아니고 그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죠. 뭐 그 친구랑도 불쌍하고 그래서 죽은 애도 불쌍하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직 충격에 휩싸인 상태. 요즘에 밖에 자주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때는 그래서 안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속상해. 그 이상 더 속상해. 부모도 죽고 싶은 심정이요. 그렇지. 어머니. 피해자 가족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아직 현실 잘 못 받아들이시고서 밤마다 그냥 계속 생각나시니까. 우발적인 살인? 우발적인 놈이 사람들 내보내고 나서 문 걸어 잠그고 20여 군데를 그렇게 찔러버려요? 지나 죽을 거지. 왜?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요, 그 자식.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현재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 애인을 죽인 충격과 미안함에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 23일에 10일에도 당뇨. 운전 제가 이제 이따가 혼자 멋지게 하라고 서류적으로 해가지고 인용력을 갖고 학교도 있고 저도 학교도 하거든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과 인생까지 함께 앗아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6개월째 지속된 폭행에 이젠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데. 여기저기 도움도 청해봤고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돌파구다 생각하고. 만난 지 한 달째부터 시작된 남자친구의 폭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깃다리를 던진다거나 가위를 던진다거나 심지어는 칼로 목에 위협을 하고
나를 때릴 때 쾌감을 느낀대요. 내가 괴로운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다. 흉기를 이용한 남자친구의 협박과 구타는 사흘을 넘기지 않을 만큼 잦았고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포르노건 어느 영화에서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수치심 정도가 아니고 성의 노예. 저보고 개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계하고 집에서 개밥에 음료수를 따라줘서 그거 다 핥아먹게 하고 평생 너는 내 앞에서 개다. 언어 폭력 역시 위험한 수준이었다. 남자친구는 얼마 전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해 또 다른 방법으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불을 덮어 씌우고 때린다든지 온몸에 옷을 벗기고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 욕실에서 벌을 받거나 찬물로 이제 냉찜질을 한다고 샤워기로 계속 몇 분 동안 되고 있거나. 수개월 동안 남모르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온 피해 여성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떨까?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특이한 현상이 관찰이 됐는데 희생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반복적인 폭력에 의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맞을만 했기 때문에 맞았다. 나는 맞아도 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현재 동거 상태로 위험에 대비해 경찰과 동행했다. 여자분이 자기 짐을 빼는데 혹시 모를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가지고. 집안에는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는 경찰과 함께 있기로 했다. 집안 구석구석엔 남자친구의 6개월 동안의 폭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건 번져가지고 끓여진 거. 과거에 당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들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남자친구. 그러나 갑자기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너 지금 네 마음은 그래도 너도 몰라 네 자신은 너도 그 마음이야. 그래 너도 지금 마음이 굳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거야. 눈물로 호소하는 것도 모자라 장문의 사과 편지까지 남긴 섬세한 남자친구. 그런 그가 왜 그랬을까? 제가 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도 모르게 때리지 말아야 생각해서 때리게 되고 그랬거든요. 때릴 때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린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폭행한다는 남자친구. 허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데. 우울증이 심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열등의식, 불안감 때문에 아마 감정 조절이 어려움이 생기시면서 폭력이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런 게 다 수정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데이트 폭력은 결코 젊은 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한 도시에서 중년의 연인 사이에 심각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모친 생신 야유회에 참석 안 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흉기로 찔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술김에 또 홧김에 흉기로 애인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복부를 찌른 그런 위험한 물건인 가도입니다. 손잡이하고 포함해서 19.5cm 길이는 복부 관통 길이는 약 2cm입니다. 애인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진 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다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몇 번이나 때리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이 잘못입니다. 걔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을 핑계로 폭력을 휘두르고 또 용서를 구해온 곳이다. 아니, 솔직히 헤어진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았으면 살겠는데. 헤어질 마음 없으시다고요? 그 사람 헤어지자 하면 헤어지겠지만 솔직히 내 마음 안 주고 헤어져서 소리 못 합니다.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이쯤 되면 사랑도 죄라면 죄.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남짓 지났지만 피해 여성의 집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상태다. 인근의 주민들에게 현재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셨어요? 잘 됐어요? 네. 기록 상태는 그렇게 위중하다 그렇진 않아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피해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싫거나 이러시지 진짜 안 하셨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악순환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사실을 감추고 축소하기 때문. 한마디로 누가 할까 쉬쉬하는 분위기니 고민 털어놓는 곳은 사설 경호업체란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상황도 멀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 조용히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을 터놓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허나 애인의 폭행 사실을 감추는 건 폭력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조금 안타깝죠. 좀 미리 왔으면은 사전에 조금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와서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심각성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데이트 기간 동안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폭력적인 상황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하니까. 실제로 제작진은 데이트 폭력에 이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만났다. 텔레비전 보고 이런 거 막 얘기 듣고 이러면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만나? 왜 못 헤어져? 숱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상황이 됐는데 왜 못 그만뒀는지 정말 몇 번 헤어졌다 만났다 그런 게 몇 번 많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애정으로 결혼까지 감행했다는데 저는 결혼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씨름바닥이잖아요. 찍은 거예요 제 머리를.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된 폭력으로 뱃속에 아이까지 잃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폭력의 기억과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 시달렸어요. 꿈에까지. 이 사람이 어디서 날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정말 밥도 못 먹고 눈물만 나고 이렇게 살다가면 내가 미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녀가 얻은 교훈은 폭력은 결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정말 제일 현명한 거고 더 이상 안 다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제 뭐 이런 저희 같은 상담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 지속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아주고 용서란 이름으로 침묵된 데이트 폭력. 허나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이름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 크기에 한 번, 기능에 두 번 놀라는 초미니 상품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명 손바닥 집이라고 불리는 초소형 주택은 베란다부터 욕실까지 알차서 주말 별장으로 손색이 없고 엄지 손톱만큼 작은 초미니 앨범은 휴대폰에 달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진을 볼 수 있어 젊은 연인들에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초미니 세상,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좀 더 작게, 좀 더 알차게, 작을수록 대박나는 초미니 세상이 있다. 미니북 때문에 조금 돈 좀 벌어요. 미니 단호박이! 우리 집 효자예요! 깜찍한 크기와 짱짱한 실력으로 식탁 위 먹을거리부터 애완동물까지 틈새 시장을 점령한 초미니 알짜들. 작아야 산다는 초미니 세상으로 떠나보자. 날씨는 쌀쌀해도 초미니 인기는 후끈. 초미니 스테디셀러는 뭐니뭐니 해도 초미니 스커트인데, 그러나 이젠 스커트로 따라 업그레이드 된 게 있으니 저희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미니 스커트에게 미니 부츠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르고 있어요. 올겨울 트렌드는 바로 미니 부츠. 발목까지 쭉 내린 짧은 부츠가 늘씬한 각선미 돋보이게 하는 1등 공신. 하나 추운 겨울은 늘 긴 법이거늘. 조금 춥긴 한데요. 패션을 위해서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난공불락의 건축 시장에도 짱짱한 미니가 출사표 던졌으니 사람들 눈길 발길 끄는 것은 당연지사. 흔히 본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주말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거니까. 애칭은 손바닥집. 하나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법. 작아도 있을 건 다 있고 작지만 될 건 다 되니 액션 바로 나온다. 하나 사줄까? 얼마나? 야, 가서 한번 꺼라.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이제 지을 일만 남았다. 초소형 주택의 또 다른 매력은 내 손으로 뚝딱 지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아담하고 나무 통나무로 지은 집, 정말 내가 소망하는 집 직접 짓는다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저는 주택으로 손색 없는 초소형 주택. 짓는 것도 초간단 초스피드라는데. 막 블록 조립하는 것 같아. 재밌네. 못질 하나 없이 홈 따라 블럭 쌓듯 순서대로 차곡차곡 올려주면 하루에 떨어지기 전에 초소형 주택이 완성된다. 13제곱미터의 손바닥집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나? 일단 침실 오케이, 주방도 오케이. 거기에 번듯한 욕실은 베리굿. 대궐이 안 부럽네 그랴. 아이고. 하늘도 보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제 방을 아예 다락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알찬 미니 주택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 집은 미지만 우리 가족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니 주택 열풍은 산 넘고 물 건너 강원도 첩첩산 중에도 당도하였으니 초미니 주택에서 전원 생활을 즐긴다는 주인공 러브하우스 공개하는데 이 집은 또 얼마나 작대요? 여기가 실평수 6평, 그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모든 거, 그러니까 딱 정말 완벽하게 입주하기 이전의 상태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비용 대비 대만족한다는 미니집은 시원한 전망 자랑하는 테라스에 따뜻한 아랫목 유지하는 보일러도 풀 가동되고 여기에 미니주택의 빛나는 발견, 공간 활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다락까지 완벽 그 자체다. 딱 오면은 약간 아 참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기분도 좋죠. 미니 때문에 기분 최고인 것도 있으니 농가 살리고 효자 노릇하는 요것이 그 주인공이 올시다. 이렇게 조그만 호박 보셨시오? 이게 애기 호박이에요. 번명은 미니 단호박 되겠어요? 작은 고추가 매워요. 작은 호박이 달아요. 조그맣다고 무시 보면 안 되지. 모양새는 영락없는 다윗과 골리앗. 그러나 그 알맹이는 나무를 할 데 없이 연물었으니 수확하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크기는 작아도 그 값어치 제대로 한단다. 미니 단호박이기 때문에 고가에 팔려요. 일반 단호박보다 한 5배 정도 소득이 올리고 있어요. 농가에 기쁨 주는 미니 단호박 친히 속살 드러내며 환생 준비하는데 오늘의 합방 임자는 주꾸미. 여기에 가진 채소와 매운 양념은 구경꾼. 이때 주꾸미가 미니 단호박과 환상 짝꿍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낙지가 크잖아요. 우리가 호박이 적은데 이게 적은데 이거 큰 걸 집어넣으면 이게 그릇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쭈꾸미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그냥 딱 맞네 그릇이. 동병상련의 미니 단호박과 주꾸미 대동단결하여 간 곳은 다름 아닌 가마솥. 옹기종기 모여 앉은 뒤 30분 동안의 혹독한 수중 사우나를 거치고 나면 세상에 돌도 없는 미니 단호박 주꾸미 집으로 탄생되니 하루 성철로 난다. 체격이 아담하다고 영양까지 미니라고 생각하면 오산. 일반 호박보다 당도가 높아 맛도 일품이라고 하는데 맛이야 먹어봐야 하는 노릇 쉴 새 없이 들어가는데 맛나 붙으시오. 조그만 게요. 여러 가지 맛이 나요. 밥 맛도 나고요. 고구마 맛도 나고요. 아주 폭신폭신한 게 참 맛있어요. 미니 단호박 식탁 위 미니 바라만 거세니 앙증맞은 사이즈로 열심히 맛 사로잡은 미니도 있다. 오믈렛 버거 3개? 나 이거 먹을래. 나도 이거 먹어. 3개. 나도 이거 먹을래. 난 이거 3개. 네.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이즈가 요만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어요. 기본 3개는 먹어야 직성 풀린다는 요것은 바로 미니 햄버거. 거기는 일반 햄버거의 딱 절반. 작디 작은 빵 위에 속재료 접고 또 접어 아슬아슬 고기 하듯 올라가니 행여라도 넘칠까 불안해 보여도 여기에 노하우가 숨어있단다. 예, 그람수를 맞춰서요. 스몰 버거에 맞춰서요. 예, 딱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썰어가지고 커팅해가지고요. 작아도 무지하게 작다.
골라 먹는 재미로 승부한다는 미니 햄버거는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 자자한 처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요. 일단 보기 모양이 너무 깜찍하고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먹겠는데. 사이즈가 기가 막힌지라 때때로 무모한 도전자 속출하니 한 입에 꿀꺽하고 닦으면 상황 끝. 햄버거를 한 입에 쏙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작아서 더 맛있어요. 예식장에도 미니가 등장했으니 결혼식의 꽃 신부 들러리로 나온 인형 스포트라이트 받는 건 인형이니? 어째 주객이 전도됐네 그랴. 인형이 더 예뻐요. 어떤 인형이요? 이 인형. 누구 닮은 거야? 제가 결혼식 날 입은 드레스를 1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미니 웨딩드레스도 함께한다. 예식장의 미니 웨딩드레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하니? 일단 실제 웨딩드레스 사진을 토대로 갓 들어온다. 같은 디자인으로 제공하고 디테일한 문양까지 오려 넣는다는데 레이스가 인형한테 표현하기엔 너무 커서 저희가 인형한테 맞는 사이즈로 레이스 오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최대한 똑같이 소소한 장식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공들여 만들어야 제대로 된 미니 웨딩드레스가 완성되니 한 땀 한 땀에 들이는 노력과 정성이 가상할 지경. 새하얀 면사포까지 씌워야 비로소 끝!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똑같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물을 쏙 빼닮은 미니 웨딩드레스. 일일이 수공업으로 만드니 디자인도 천차만별이다. 미니 웨딩드레스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어때요? 정말 똑같아요. 신분이 어때요? 인형이 더 이뻐요. 근데 저보다 인형이 예쁘다고 할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기대돼요. 정말 최고. 너무 좋아요. 금세 시장 공략한 미니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 앙증맞고 깜찍한 미니 사진첩. 되게 조그맣죠? 손 안에 쏙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바로 3.5cm, 세로 3cm. 조망만한 이 사진첩 안엔 지난 추억들이 빽빽히 담겨있다. 작지만 실속 있는 미니 앨범. 주문량이 엄청나다는데 지금 연말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지금 무지무지 바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에서 300건 정도 미니북 때문에 조금 돈 좀 벌어요. 미니가 곧 머니를 부르는 세상. 주인장의 돈맥 미니 앨범 제작 과정은 일단 크기 맞춰 사진 자른 뒤 꼼꼼하게 실제본까지. 적다고 우습게 봤는데 이 소리 많이 가네. 크기만 작았지 일반 책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그 과정이 되게 많이 손이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고객 취향대로 알록달록 겉표지 씌우고 튼튼한 잠금 장치로 채우면 미니 앨범 완성! 때마침 완성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고객. 고픈 마음으로 대면 들어가는데 이 앞에 감탄사 터진다. 터져! 터져봐요 빨리. 너무 예쁘다. 이름에도 사진이 50장 이상 들어간다니 작아도 알차다. 알차. 추억이 이 조그만 포토북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24시 휴대 가능하니 금상첨화로세.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보, 나 빨리 가지고 갈게. 미니의 세계는 무한하니 애완동물 시장도 미니가 접속. 시선 끌고 발길 잡는 것은 죄다 미니요. 미니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니 줄이고 또 줄여야 예쁨 받고 주인 만날 기회 찾아온단다. 어떻게 큰 애들은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사육성도 커야 되고 해서 작은 애들은 이렇게 귀엽고 이뻐서 미니 애완동물계는 버라이어티 그 자체.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이 녀석들이 애완동물계를 주름잡고 있단다. 주인장이 추천하는 미니도 있다는데 좀 작은 그 애완동물인데요. 보통 이렇게 손이나 어깨나 몸에다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작아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을 다 못 해드릴 정도로 인기가 있고 한 종인데 제가 지금 한 마리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이 녀석은 일명 슈가 글라이더. 깜찍한 사이즈의 귀여운 외모가 매력 포인트. 미니 애완동물이 인기다 보니 전국 방방곡곡으로 직접 배달도 된다는데 이때 행여나 다칠세라 온갖 방법으로 보호장치 만들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숨구멍까지 만들어준다. 이 희귀애완동물 자체가 일반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애완동물보다는 사이즈가 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귀애완동물들이 더 많이 분양이 되고 그리고 많이 찾고 있죠.
요즘 최고의 전성기 누리는 미니 애완동물은 바로 이 녀석. 낯짝 한번 보기 힘든 당신은 누구시오? 고슴도치죠? 깜찍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는 속성자. 아시의 대명사 고슴도치가 미니 사이즈로 대폭 줄었다. 버리고 비벼도 탈 없는 깜찍한 애완동물이라는데, 고슴도치 인기 치솟 따보니 365일 임신 중인 어미들이 많고 구경하기 힘든 새끼도 상시로 볼 수 있는데, 딱 그 생긴 건 꼭 바풀같이 생겼구만. 참. 미니 고슴도치 목욕 시간. 칫솔은 고슴도치 때 빼고 광 내는데 필수품. 순식간에 얼굴이 환해졌다. 너무 씻겨 나냐는 좀 매일매일 하는 반복된 일이지만은요. 이놈들 먹여줄 때, 또 새끼 나가지고 또 어미와 같이 다닐 때 그런 거 볼 때마다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미니가 있었으니, 제가 바로 미니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주인공은 미니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빅사이즈 싱글남. 아, 이거는 제 애완동물인데. 이게요? 미니 마니아의 애완동물부터 남다르다. 컴퓨터로 온도부터 산소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미니 수족관 속 열대어가 바로 그 주인공. 다음 냉장고 위에 앙증맞은 물건은 계절 따라 냉온 기능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 냉온장고. 되게 쉽니다. 양말이나 이렇게 30개 정도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안에 보시면 꼬마 세탁기가 있어요. 이게 세탁기인데. 세탁기 역시 미니. 주어진 임무 완수할까 의심스러운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물줄기 팍팍 받으며 잘도 돌아간다. 도네 돌아. 미니 마니아의 미니 애찬 끝이 없으니 옷장안 가득한 요것들도 미니 제품. 속사정 알기 위해선 물이 필수. 물속에 살짝쿵 담궜다가 붕어 포치듯 쫙쫙 펴주면 으랍쇼 양말이쇼. 급할 땐 요긴하게 쓰인단다. 주방용품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사용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보통 쓰는 것들은 크기들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는 둘 수가 없거든요. 뭐예요? 싱글라민 마니아에게 초미니 주방용품 필수품. 개인용 냉정수기부터 딱 한 공기만 나오는 미니 밥솥까지 only 그를 위한 것이다. 저희보다 좀 작죠? 네. 아니, 물건이 작은 거요? 얼굴이 큰 거요? 응? 그나저나 비장의 미니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미니 화로. 고기 한 점 척 올리면 남는 자리 없지만은 화력 하나는 화끈하게 끝내주니 맛은 뛰어넘는 당상이라고. 미니로 구워 더 맛나다는 삼겹살. 쌈 싸서 하나 입속으로 직행. 먹는 건 통이 크구만. 그럼 맛있어. 이왕이면 그래도 지금 현재 환경에서 가장 어울리고 이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미니가 사랑스러운 거죠. 좀 더 작게, 좀 더 알차게. 크기는 작지만 그 쓰임새만큼은 확실한 초미니 상품들. 눈으로 시선 잡고 기능으로 마음 잡으니 초미니 인기는 쭉 계속될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정전기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옷과 옷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서 보관하면 정전기가 덜 발생하고, 식초를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텔레비전을 닦으면 정전기는 물론 세균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생활 속의 지혜 기억하시면 좋겠죠? VJ 특공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